역사를 통해 오늘을 보는 역사그램, 오늘 밤 역사 강사 최태성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야, 오늘 아주 의상 컨셉은 바로 이 법관들이 입고 계시는 법복입니다. 예. 사실 제가 사시 출신은 아니라서 이런 옷 언제 입을까 했는데 역스타그램 덕분에 한번 입어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은 그래서 이 법복의 무게를 이 법조인들에게 한번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오늘 역스타그램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네. 과연 이 법복을 입은 분들이 진짜 그 정의, 공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 늘 해오셨는가? 한번 역사를 이렇게 한번 뒤집어 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법복이 부끄럽지 아니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법복 입은 자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역스타그램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첫 번째 해시태그 바로 출발할 텐데요. 나라를 팔았던 법관 출신들. 나라를 팔았습니까? 법을 배워가지고. 일단 여러분 을사오적은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예, 제일 그냥 일단 이완용. 그렇죠. 부터 생각이 나고. 이들의 공통점을 아마 아시면 아마 깜짝 놀라시게 될 겁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법관 출신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당시 법관의 어떤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장 그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무대리 아니면 전부 다 대법원장 뭐 한 번씩 다 했네요. 그러니까요. 아니면 다 법관 판사고. 출신들, 판사 출신들 다 이런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했던 그것이 바로 나라를 팔아먹는데 앞장섰던 그런 선택을 했다는 정말 잊고 싶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뭐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일본으로부터 뭐 돈도 많이 받고요, 또 귀족 자기도 받고요, 승승장구의 어떤 길을 걷게 됩니다. 또 있습니까? 요 근현대사 쪽으로 와도? 네, 있습니다. 이번 현대사로 한번 와볼 텐데요. 두 번째 해시태그로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을 쫓아간 사법살인. 혹시 인혁당 사건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 고향이 가장 크게 연루됐던 사건이죠. 사실은 대구. 그러세요? 대구.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줄여서 인혁당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재판이 그냥 답정 너 이런 재판이었거든요, 이게. 이런 피해자가 속출되는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법부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지켜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기준선을 잡아주는 것. 저는 그게 바로 사법부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법이 있는 거고 법이 이제 사실은 사람들 지키라고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데 그러질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끌려온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술 기회도 주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공판 기록마저도 위조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1975년 4월 8일 박정희 정부의 그 대법원은요. 판결을 내리게 되죠. 바로 이 사건의 관련자 8명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형 선고를 내리고 나서 20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바로 사형을 집행했다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졸속으로 집행된 사형을 두고 당시 그 국제 이 법학제 협회가 그래서 이 날을 정말 사법사상 암흑의 날 이렇게 규정하면서 좀 국제적으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던 그런 사건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 20시간도 채 안 돼서 결국 사형된 이들은요 나중에 무죄가 됩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재심을 통해서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02년 12월 10일
요즘으로 오면 이게 또 사법농단으로 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세 번째 해시태그 나갑니다. 2018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당시 그 정부가 관심 있는 재판들. 네. 이런 것들만 골라가지고 거래를 해서 일종의 사법권을 남용했다라는 의혹. 그러니까 법을 배웠다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편에 서지 않고 네. 자기들의 이익을 쫓았을 때 처음에는 나라가 넘어갔고 맞습니다. 두 번째는 젊은 청년들의 목숨이 희생됐고 희생된 거죠. 세 번째는 또 여기도 지금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사법농단으로 인해서.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그 네. KTX 승무원 해고 무효 소송이 있었어요.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이 사실 일선 판사들 그렇죠. 소신 있게 독립적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죠, 그렇죠. 또 사람들 편 들고 권력에 대항할 수 있도록 그렇죠. 불의한 권력에 대항할 수 있도록 이게 바람막이 서주고 맞습니다. 막 그래야 되는데 맨 먼저 앞장선 역사들밖에 없네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정의의 편에 서서 예.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결해야 되는 그 사법부가 권력에 야합을 해버리는 이런 결과 속에서 결국 고스란히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밖에 올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해시태그는요. 네. 사법농단의 피해는 국민이다. 라는 것으로 저는 가름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 오늘 해시태그는 네. 네. 선생님 말씀이 맞다. 너무 묻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 오늘 해시태그는 침이도 안 나오네. 선생님 말씀이 맞다. 아니 그리고 이거 저 역스타그램 네. 이 재밌자고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맨날 해보면 이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죠. 이런 역사는 예.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네. 오늘의 역사그램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요. 역사그램 피드 올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